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그 중독자의 상태에 따라 돕는 그 방법들, 그러니까 중독자의 세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세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돕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중독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물론 뭐 10가지, 20가지는 못 만들겠어요. 근데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 돕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가족들, 지인들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독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회복이라는 측면을 이쪽에 뒀을 때 점차 이쪽이 바닥에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의 관점으로 회복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은 여기 정말 이 회복의 단계까지 해서 진짜 회복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처음이나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그냥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가 지금 또 자기의 가족이 어떤 단계인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자의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자의 부정의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단계이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문제가 진짜 없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문제는 있는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왜 가려졌냐, 왜 이렇게 못 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근본 자체를 흔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길지도 모르겠다, 맞을지도 모르겠다, 중독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의 단계입니다. denial의 단계로서 회복에서 이제 이 영어 단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부정의 단계들. 이 부정의 단계가 있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부정의 단계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막 버티면서 살아가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근데 째고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커요.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막 삶의 위협을 받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차 막 그 부정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는 분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자녀를 엄청 때렸어요. 그래서 정말 구속감이 됐어요. 자녀가 신고해서 구속이 됐어요. 아니면 자기는 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나는 문제가 괜찮다 하는데 직장에 잘렸어요. 아니면 그 막 어느 순간에 나는 뭐 예를 들어 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 문제가 정말 그 자기의 삶에 정말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자신과 배우자,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그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단계가.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단계이죠. 인정의 단계. 첫 번째는 denial, 그 부정의 단계. 두 번째는 인정의 단계.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인정한다, 시인한다. 나는 정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하는 단계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포기의 단계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인정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막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이거 내가 못하는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는 단계가 나와요. 인정의 단계와 포기의 단계는 달라요. 인정의 단계는 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다의 단계고요. 세 번째 포기의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포기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그 포기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부정의 단계.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믿고 이야기하는 단계. 두 번째, 인정의 단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단계.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단계. 세 번째, 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인정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각각의 이제 정신 상태는 어떠냐면, 또 정신 상태와 또 거기에 대한 태도들은 뭐냐면, 부정의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그 고집을 피우는 단계예요. 또 이를 악물고 버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막 이렇게 버티는 단계들이 바로 이 부정의 단계입니다. 인정의 단계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의 단계에서는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해결책에 대해서도 주변에 묻고 구하고 찾아다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 인정, 포기의 단계로 이렇게 단계들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부정의 단계는 뭐냐면, 부정의 단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 사람은 사실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본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둘 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놔두는 게 좋아서, 놔두는 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이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본인이 당뇨병인데 막 자기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막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막 어떻게 데려가려고 하고 막 병원에 가려고 하고 막 주사도 놓고 오려고 해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면서 막 직장도 가고 막 술도 먹고 그 음식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부정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의 단계에서는 정말 우리가 나도 그냥 방위만 해야 되냐? 그게 좀 어떻게 양심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막 지금 다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말 그 이제 위협, 어떤 상해 위협 또는 뭐 어떤 성적인 윤리들을 어기는 그런 위협들, 그런 것들이 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어떤 격리 같은 것들을 해야죠. 뭐 이제 접근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분리를 해야죠. 아니면 뭐 인위적으로라도 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놔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놔둬야 되냐? 그냥 그게 끝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놔두되 이제 두 가지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소를 우리가 여물을 막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물통에 여물을 쫙 넣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쓱 가까운 데서 밀어 넣어요. 그러면 소가 어떻죠?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막 그 쳐다도 안 보다가 어느 순간에 배가 고프면 쳐다보게 되고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은 부정의 단계여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담긴 책자나 아니면 뭐 전화번호나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쓱 밀어넣는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독에 관련된 책을 가까운 곳에 좀 둔다던가, 아니면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아니면 뭐 그런 이메일 주소, 또는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막 이거 다니세요, 가세요, 하세요, 막 이건 아니더라도 그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쓸 시간 날 때 아니면 자기가 힘들어질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물을 억지로 먹이지 못하니까 여물통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두어라. 그러면 배가 고프면 먹는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두고 또 여물통을 가까이 두고 내가 이제 회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본인이 상처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회복을 하고 또 푸시업을 해서 쭉 이렇게 그 회복하는 과정들을 겪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중독자가 중독을 인정하는 것보다 중독자 배우자가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문제인데 왜 내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힘을 갖춰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바닥을 칠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회복에 대해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중독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부모로, 자녀로 두었을지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놔두는 것도 하는 거죠. 놔두고 그리고 여물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회복과 또 중독에 대한 공부들, 회복 그 이해들 이런 것들을 해둘 필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이제 좀 추가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의 과정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연락처나 아니면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신뢰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두셔서 구비해 두시고 그걸 직접 이렇게 지금 제시하셔도 되고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갖고 계셔서 때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정의 단계죠. 인정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막 버텨요. 부정의 단계로 막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꽝꽝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성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쇼핑이든 음식이든 일 중독이든 뭐 동반의존이든 사랑 중독이든 뭐든 이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하면 나에게 해를 끼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면 줄여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문제 인식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문제는 있지만 내가 이거를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단계가 바로 이 인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되면 사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됐구나,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독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중독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못 끊거든요. 근데 본인이 끊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다가 난 끊을 거야, 나는 문제가 있는데 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해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중독이니까 당연히 또 곧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그러면 나중 되면 주변 사람도 이게 제가 또 뻥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게 바로 인정의 단계입니다. 이 인정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독이 뭐죠?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중독이죠. 근데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의 과정에서 이 본인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혼자 막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기인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힘이 덜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맨날 거짓말하네, 너 맨날 속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건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 좀 더 힘이 빠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 한번 혼자 해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포기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빠져야, 그래서 이제 혼자 열심히 이제 회복을 해나가요. 이 단계에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초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연. 물론 초연은 세 가지 다 필요해요. 세 가지 다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들이 필요하다, 힘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초연의 시간들이, 그런 마음가짐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혼자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혼자 막 이제 회복을 해나가니까 좀 응원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이게 응원이 정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응원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안 될 거예요, 중독자는. 예, 근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때, 그것도 이제 응원을 하는 거는 나중에 포기의 단계에 갔을 때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가족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때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래, 힘이 빠지는 시간이구나. 혼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겉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뭐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죠. 정말 너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애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뭐 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다 하게 해보세요. 막 뭘 해보겠다 하면 한번 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난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혼하겠다, 아니면 뭐 돈을 뭐 치료비로 뭐 몇 억을 쓰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렇게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혼자 어느 정도 마음껏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부터 100까지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4번 방법, 5번 쭉쭉쭉 해서 100번까지 가서 쭉 해보면, 이게 그래도 계속해서 넘어지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삶이 자기를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정의 단계에서 격려하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힘이 빠지는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또 겉으로 이렇게 또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 좀 해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망상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중독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고칠 것 같고, 이런 망상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도 막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올라오고, 정말 그걸 믿고 싶은 욕구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이제 중독자 배우자도 많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초연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걸을 때 이렇게 넘어질 걸 알면서도 좀 걷게 하는 게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부모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마음에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내가 막 대신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좀 마음속의 거리감들을 이렇게 두지 못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우자를 그렇게 하도록 지지하고, 이제 본인도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정의 단계에서는 지지, 초연,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 힘 빠지는 시간이야, 지지, 나중에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지. 세 번째로 자신도 회복,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진짜 회복의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게 이제 이 포기의 단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이제 요 시작을 하기 위한 단계들이에요. 막 처음에 부정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게 되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하고, 포기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 이 포기라는 게 회복을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내 방식은 내 힘으로 하는 건 포기하는 거. 그래서 다른 그 중독의 회복의 방식들에 대해서 귀를 열게 되는 거. 도움을 구하는 거. 요 단계가 바로 그 포기의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포기의 단계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게 돼요. 뭐 정신과 의사, 상담사,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 아니면 또 똑같은 뭐 문제를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쫓아다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의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주변의 사람들이 좋았다고 하는 방식들, 약 뭐 이런 거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 단계에 왔다면 이 배우자는 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진짜 회복에 이제 어떤 문턱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정의 단계, 인정의 단계에서 준비해 두었던 그런 기관과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인정의 단계에서 그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포기의 단계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내 힘으로 정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전화번호도 건네고 또 이렇게 책도 좀 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기관도 소개해주고 때론 기관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포기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진짜 해결책을 이렇게 그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묻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죠. 인정과 포기에서는 달라요. 인정은 본인이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고, 포기의 단계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 기관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같이 가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관이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밟다 보면 꼭 배우자나 가족들도 같이 회복하는 과정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밟으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 바르실레 회복학교에는 뭐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도 중독자와 배우자 같이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회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같이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기한 분들, 이제 여기 분들에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12단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12 스텝 12단계. 그래서 이제 중독자는 사실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신의 은총 아니면 회복이 못한다. 정말 정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2단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독자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좀 밟을 수 있게 좀 루즈하게, 루즈는 지루한 거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문턱을 낮춰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르실레 회복학교에서 뭐 독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중독자들이 이거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중독자 모임에 가면 이렇게 써붙여놓고 꼭 읽습니다. 그래서 12단계로 인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12단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맞춰서 돕는 게 사실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모임, 좋은 후원자, 좋은 12단계. 그래서 이것저것이 좀 여의치 않으면 바르실레 회복학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보시기를 또 제안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독자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리고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각각의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거기에 맞게 또 각자 배우자들을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또 함께 회복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또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